소송이 끝났는데 가격은 왜 안 올릴까요? 요즘에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4년을 넘게 끌어온 SEC 측과의 소송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 법적인 리스크도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확 튈 거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XRP 고작 3,000원 선에서 공방 치르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 텐데, 먼저 이번 소송 종료 이슈 자체가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된 자료였어요. 리플 측에서 소매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처음에 판결을 받아냈을 때 XRP는 하루 만에 거의 100% 가까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사실상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때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이번 항소 철회 발표가 그 이후에 남아있었던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말하자면 이 스토리의 마지막 페이지쯤 되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만한 서프라이즈로는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 자체가 완전한 무죄 판결이 아닌데요. 소매 투자자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지만 기관을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여전히 증권으로서 간주가 됐고, 이 말인즉슨 리플이 미국 내에서 기관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적인 리스크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XRP ETF 상장이라거나 대형 금융기관과의 연계 같은 실제 사용 확장까지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알트코인 전체가 얼어붙은 시기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철저하게 비트코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ETF 자금도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으면서 알트코인 전반의 유동성은 팬데믹 이후의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XRP의 거래량도 최근에 뚜렷하게 늘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보다는 차분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뉴스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을 바꿔야 될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이번 소송 종료가 단순하게 법적인 리스크 해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내부 거래소들은 XRP를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기관들도 규제 부담 없이 XRP를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ETF 편입, RLUSD 결합, 글로벌 결제 연동 같은 실제 사용 흐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XRP는 이제 진짜로 달릴 수 있는 몸을 갖춘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다리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면요, 지금은 그 족쇄가 풀리고 출발선에 다시 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번 소송 종류 자체가 이미 세상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자료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완전한 무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투자자분들은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에 불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XRP는 이제 제도권 진입의 기반을 갖춘 상황에서 실제 사용 확장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장은 조용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XRP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서 현재 XRP는 2,99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 단기 박스권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에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은 2,980원이고 이 가격대가 반복적으로 지지랑 저항이 교차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심리 회복의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할 거고, 상단에서는 5일선과 20일선이 각각 2,970원 그리고 2,994원 부근에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200이평선 3,013원 정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수렴 중이라는 건요, 머지않아서 방향성이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준비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현재 XRP는 이평선의 수렴,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래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분할 접근 자체가 가능한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50원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반면에 2,850원 라인을 이탈할 때는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성급한 진입보다는 방향 확인 후에 대응이 더 안전한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순간 기회랑 리스크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에 XRP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과거에는 규제랑 소송 이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수세적인 흐름이 이어졌었지만요, 지금은 확실하게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거고, SEC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리플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전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핵심에 있는 두 가지 움직임이 바로 히든로드 인수 그리고 XRP 원장 업그레이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히든로드부터 살펴보자면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 기업은 비상장 상태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히든로드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꼭 필요한 청산과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큰 자금이 오고 갈 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백엔드 시스템을 갖춘 기업입니다.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회사를 하나 늘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XRP를 활용한 글로벌 결제랑 정산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인 거고, 즉 XRP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리플 레저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XRP 원장은 빠른 전송 속도랑 낮은 수수료로서 유명했었지만요. 스마트 컨트랙트란 복합 금융 기능에 대한 확장성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리플 레저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된 거고, 디파이, 커스터디, 대체재산 발행, 그리고 결제 프로토콜까지 다양한 금융 기능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멀티기능 레이어 1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기술은 좋은데 쓰일 곳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었던 XRP가 이제 실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고, 이런 변화들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SEC 소송의 종료입니다. 수년 동안 리플을 옥죄고 있었던 법적인 족쇄가 풀리면서 리플은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히든로드 인수, 리플 레저 기술 업그레이드, 그리고 제도권 연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XRP를 단순한 거래 토큰이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단기 가격에만 집중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하지만 기반이 완성되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자금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특히 리플이 신용거래, 청산 시스템, 스마트 계약 기술까지도 주도를 하게 된다면 XRP는 더 이상 단순히 들고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금융 인프라 속에서 순환하는 유동성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시점이 오면은 가격의 논리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시장 수급이 아니라 플랫폼 위 얼마나 많은 거래와 서비스가 얹히느냐가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히든로드 인수 그리고 리플 레저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업 뉴스나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리플이 이제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변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고, XRP는 이제 송금용 코인을 넘어서 실제 세계 금융 흐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쫓는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의 포지션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누가 먼저 이런 흐름들의 위에 올라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절대 모르는 해외 거래소나 잘 모르는 매매, 투자금을 잊지 않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좋고 저게 좋다고 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만 듣고 따라하다 보면은 코인으로 이상한 해외 거래소에 이체하시거나 투자금을 보내면은 정작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매매로서 투자금 자체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대신 매매를 해주는 카피 트레이딩이라거나 내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혹은 투자금 자체를 보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업비트, 빗썸, 스스로가 평소에 쓰는 거래소를 통해가지고 직접 내 손으로서 매수,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부동산 아파트 매매하실 때 가보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돈만 보내고 매매하는 경우도 없는 것처럼 절대로 모르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매매 습관을 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시장이 지루하다라고 해서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인 청산으로 인해서 투자금 자체가 한순간에 전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순간적인 악재라거나 혹은 호재 어떤 상황에서 순간 급등 혹은 급락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청산돼 버립니다. 현물에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수백만 원 정도가 오르고 내리는 해프닝 같은 상황이었지만요, 선물 매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 1시간에서도 1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아차 하는 순간 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물 매매로 운영을 하시되, 매일매일 핸드폰 붙잡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키우는 매매보다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적당한 단기 목표가를 찾아내가지고 미리 걸어두면서 현생에서 스트레스보다는 신경을 덜 쓰는 매매를 습관화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쳐다본다고 잘 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효율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